여러분, 오늘 정말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올해 64살이신 분이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오셨고요. 퇴직하신 후에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정말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라면 끊고, 흰밥 줄이고, 월남쌈도 먹고, 카레도 먹고, 과일도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드셨던 음식들, 월남쌈, 카레, 과일,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사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음식들이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우리 췌장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무서운지. 둘째,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월남쌈의 진짜 정체. 셋째, 카레와 김밥이 혈당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 넷째, 라면을 먹더라도 혈당을 지키는 방법. 다섯째, 채소에도 혈당을 올리는 채소가 있다는 사실. 여섯째, 과일이 당뇨를 만들 수 있는 이유. 일곱째, 아침 공복 커피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 여덟째, 깻잎과 올리브유로 혈당을 지키는 방법. 아홉째, 당뇨가 이미 시작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 그리고 10번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이 10가지를 모두 알고 나시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특히 오늘 음식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그 상식을 완전히 바로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혈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혈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중 혈당 관리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은 전체의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73% 분들은 혈당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그 오해를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혈당이란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하고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와 같아요.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췌장이 버텨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일 몇 끼 반복되면요, 췌장이 점점 지쳐갑니다. 의학 용어로는 베타세포 피로라고 합니다.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데 그 공장이 과부하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탈진하면서 당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패턴이 반복될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3.4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뇨라는 병이 조용한 살인마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증상 없이 조용히 서서히 췌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하다고 알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혈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췌장 베타세포가 지쳐서 당뇨로 이어진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알고 드시는 음식 월남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월남쌈, 건강식이라고 아시죠? 고기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신선한 음식이니까 당연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라이스 페이퍼에 있습니다. 라이스 페이퍼, 그 얇고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흰쌀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양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질병관리청 영양 데이터에 따르면 라이스 페이퍼 한 장에는 흰 밥의 약 19%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0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밥 2공기 가까이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월남쌈을 먹을 때 보통 10장에서 20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 2공기에서 4공기를 드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 밥은 씹는 과정에서 천천히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라이스 페이퍼는 굉장히 얇고 이미 얇게 펴진 상태라서 씹는 시간도 거의 없이 곧장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팀의 혈당 측정 실험에서 월남쌈 10개를 섭취했을 때 식후 30분 혈당 상승폭이 흰밥 반 공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월남쌈을 드실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소스입니다. 그 소스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땅콩 소스, 스위트 칠리 소스, 이런 소스들은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스 페이퍼라는 정제 탄수화물에 설탕이 가득한 소스까지 찍어 드시는 거예요. 이건 혈당을 폭발시키는 조합입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68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매주 한 번씩 가족들과 월남쌈 식당에 가셨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니까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셔서 걱정 없이 드셨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확인해 보니 월남쌈을 드신 후 혈당이 2시간 동안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분이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라이스 페이퍼의 양을 줄이세요. 10장 드시던 걸 5장으로 줄이시고 나머지는 그냥 속재료만 드시면 됩니다. 둘째, 소스를 찍지 마세요. 아니면 소스 양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세요. 셋째,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라이스 페이퍼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사용하세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월남쌈을 드시면서도 혈당을 훨씬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월남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기억하시겠죠? 라이스 페이퍼는 정제 탄수화물, 소스는 설탕 덩어리. 이제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카레와 김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카레요. 카레가 왜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시죠?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이 항암, 항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강황 자체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레 요리를 만들 때 함께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카레를 만들 때 꼭 들어가는 게 뭐죠? 감자와 당근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문제입니다. 감자는 전분 덩어리예요. 전분이 열을 받으면 젤라틴화가 되면서 소화 효소에 의해 훨씬 빠르게 분해됩니다. 익힌 감자의 혈당 지수가 85나 됩니다. 이건 흰밥의 혈당 지수 84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익힌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당근의 혈당 지수는 35 정도로 낮은 편인데요. 익히면 70을 훌쩍 넘어갑니다.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당분이 더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국립암센터 식이영양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카레라이스 한 접시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흰밥 한 공기보다 38%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흰밥, 익힌 감자, 익힌 당근, 여기에 카레 소스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액체 상태로 섞여서 들어오니까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밥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김밥. 건강에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김밥을 분해해 보시면은 무엇이 들어있나요? 흰밥이 기본이고요. 설탕과 식초로 간을 한 단무지가 들어가고 맛살이나 햄 같은 가공식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의점 김밥은 보통 3분도 안 돼서 다 먹게 됩니다. 빠르게 먹게 되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죠. 혈당 측정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 편의점 김밥 하나를 먹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쌀밥 한 공기의 89% 수준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충무김밥입니다. 충무김밥은 밥이 절반쯤 채워진 상태에 설탕 양념이 된 오징어 무침이나 깍두기와 함께 먹게 됩니다. 양념에 들어간 설탕이 혈당을 추가로 올리기 때문에 일반 김밥 중에서 가장 혈당을 많이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카레와 김밥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카레를 드실 때는 감자 대신 두부나 브로콜리를 넣어보세요. 당근은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생으로 갈아서 넣으면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레 소스를 밥에 얹어 먹기 전에 채소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밥의 경우에는 흰밥 대신 현미밥으로 만든 김밥을 선택하시거나 계란지단을 많이 넣어서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도록 하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키토 김밥이라고 해서 밥 대신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사용한 김밥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혈당의 원리, 월남쌈의 진실, 카레와 김밥의 숨겨진 위험,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식탁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보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라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 당뇨에 나쁘다고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차피 라면은 나쁜 거니까 그냥 먹어버리자. 아닙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혈당을 훨씬 덜 올리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에 왜 혈당이 많이 올라갈까요? 첫째는 면 자체가 흰 밀가루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튀김면의 경우 포화지방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역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들어오면 각각을 따로 먹을 때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2.3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사실 혈당과 췌장의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를 바꿔보세요. 첫째, 면의 종류를 바꾸거나 기름을 줄이세요. 일반 라면 대신 겉면으로 바꾸시면 튀김 기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겉면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일반 라면을 끓일 때 한 번 끓인 후 기름물을 버리고 다시 끓이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지방 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식전 방어를 하세요. 라면을 드시기 전에 건강한 지방이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나 삶은 계란 하나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라면 안에 계란을 풀어 넣거나 시금치나 청경채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임상영양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과 지방을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평균 41% 느려집니다. 셋째,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라면을 드신 후 밥을 말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면 자체도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흰밥까지 말아 드시면 췌장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됩니다. 나트륨도 이미 라면 국물로 충분히 섭취하셨는데 밥까지 추가하시면 몸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라면 드실 때는 반드시 그 자체로만 드시고 오히려 재료를 풍성하게 넣어서 근사한 한 그릇 요리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주에 사시는 66세 어르신이신 문재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라면을 좋아하시는데 당뇨 전 단계 판정 후에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겉면으로 바꾸고 계란 2개 풀어넣고 시금치 한 줌 넣고 밥은 절대 말지 않기. 이 세 가지만 바꾸셨는데 한 달 후 공복 혈당이 17포인트 낮아지셨습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은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자, 라면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겉면으로 바꾸기, 식전 단백질 먼저, 밥 말아 먹지 않기, 이 세 가지 기억하시죠?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채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채소가 왜요? 채소는 다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채소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는 비전분성 채소, 그리고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전분성 채소입니다. 비전분성 채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초록색 파릇파릇한 채소들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양배추, 오이, 청경채 같은 것들이죠. 이런 채소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오히려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분성 채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단호박, 당근 같은 것들인데요. 이 채소들에는 전분, 즉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을 가하면 혈당 지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전분성 채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오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저 밥을 완전히 끊고 채소만 먹었는데 혈당이 왜 이렇게 오르죠? 그래서 뭘 드셨냐고 여쭤보니 감자찜에 단호박 조림에 옥수수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채소만 드신 건데 혈당 관점에서 보면 전분을 잔뜩 드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고구마라도 익혀서 드시면 혈당 지수가 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익히는 과정에서 전분이 젤라틴화되어 소화와 흡수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단호박도 마찬가지예요. 굽거나 쪄서 드시면은 생으로 드실 때보다 혈당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샐러드를 만드실 때 전분성 채소는 조금만 넣으세요. 감자 한두 조각, 옥수수 몇 알 정도만. 둘째,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가능하면 조리를 최소화하세요. 약간 덜 익혀서 드시면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전분성 채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여러분, 이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이 망가진다. 둘째, 월남쌈의 라이스 페이퍼와 소스가 혈당을 폭발시킨다. 셋째, 카레의 감자와 당근, 김밥의 흰밥과 설탕이 혈당을 올린다. 넷째, 라면은 겉면으로 바꾸고 식전 단백질을 먼저, 밥은 절대 말지 않는다. 다섯째, 채소에도 혈당을 올리는 전분성 채소가 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식탁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계속 보주세요. 6번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실 주제입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과일을 건강식으로 믿고 많이 드시는데요. 과자 안 먹고 라면 안 먹고 대신 과일을 드시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에는 천연 포도당과 과당, 자당이 들어있습니다. 천연이라도 당은 당이에요. 혈당을 올립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대추, 건자두 같은 것들인데요.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생포도보다 건포도에 당분이 약 7배 가까이 더 들어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건 당연한 거죠. 둘째, 열대 과일류입니다.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같은 것들인데요. 이 과일들은 달달한 맛에서 알 수 있듯이 당분이 높습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60을 넘어갑니다. 홍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시는 감이 완전히 숙성된 상태인데 당분이 굉장히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셋째는 귤입니다. 이건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혈당 관리 전문가이신 분이 직접 자신의 혈당을 측정하면서 귤을 먹어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귤 10개를 먹었더니 혈당이 240 가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일반인도 혈당이 200 이상 나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하는 수준인데요. 귤 10개로 당뇨 수치가 나온 거예요. 물론 10개라는 게 많은 양이긴 합니다. 그런데 귤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10개 정도는 훌쩍 먹게 되죠. 따뜻한 방에서 귤 까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3개 이상만 드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하는 분들은 귤을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고요. 드신다면 하루 2개 정도가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과일은 다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혈당을 덜 올리면서 건강에도 좋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것들인데요. 이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오히려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대한당뇨병 학회도 혈당 관리 중인 분들에게 베리류를 적당량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채소이기도 하지만 과일로도 분류되는데요. 혈당 지수가 낮고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과일을 드실 때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베리류와 토마토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열대 과일과 말린 과일과 홍시는 조심하시고 귤은 2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침에 잠이 안 깬다고 공복에 믹스커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아침에 커피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아침 공복에 드시는 커피가 혈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혈당을 약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혈당이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커피를 드시면 카페인이 인슐린 수용체를 일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공복 혈당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당뇨병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공복 혈당이 평균 18포인트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 이미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아침 공복 커피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쁜 건 믹스커피입니다. 믹스커피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설탕과 크리머가 들어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이걸 드시면 카페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 상태에서 설탕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혈당에 정말 나쁜 조합입니다. 아침에 잠이 잘 안 깬다고 믹스커피를 드시는 건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정말 피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에 드시거나 아침을 드시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드시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듭니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카페인의 혈당 영향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보다는 블랙커피가 낫고 블랙커피보다는 녹차나 보리차가 훨씬 좋습니다.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제로 탄산은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물이나 차 종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혈당의 원리, 월남쌈의 위험, 카레와 김밥의 진실, 라면 먹는 올바른 방법, 전분성 채소주의, 과일의 진실, 그리고 아침 공복 커피의 위험까지 이 7가지를 알고 계시면 혈당 관리의 절반은 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3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정말 핵심입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8번째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혈당을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인 2가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깻잎과 올리브유입니다. 네. 둘 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런데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깻잎입니다. 깻잎은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쌈으로 많이 먹는 그 깻잎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깻잎이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또 루테올린, 비타민 K1, 알파리놀렌산 같은 성분들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슐린 수용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수용체가 녹슬어 있으면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깻잎의 성분들이 이 인슐린 수용체를 보호하고 인슐린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녹슨 자물쇠를 기름칠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실험 연구에서 깻잎 추출물이 혈당 조절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있어요. 청주에 사시는 69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한식을 매일 드시는 분이셨는데 식사할 때마다 깻잎으로 밥을 싸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바꾸셨는데 공복 혈당이 한 달 만에 120 중반대에서 10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지만 깻잎은 누구에게나 해가 되지 않는 건강한 식품이에요. 같은 쌈을 드시더라도 상추쌈보다 깻잎쌈으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하루에 10장에서 20장 정도 드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삼겹살 드실 때, 밥 드실 때 어디에나 깻잎을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가 혈당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인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식사 전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리브유가 위 속에서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서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오르면 췌장이 훨씬 덜 무리하게 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영양학 연구팀의 임상시험에서 식전 올리브유 섭취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최고치가 평균 26%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식전에 한 스푼 드셔도 좋고 아침 공복에 드셔도 좋고 음식에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언제 드셔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단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꺼원에서 볶으면 좋은 성분들이 일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식사 전생으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과식초입니다. 애플사이다 비네거라고도 하죠.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소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식전에 물에 희석해서 한두 스푼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치아 건강을 위해 스트로로 드시거나 드신 후 물로 입을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9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당뇨가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른 당뇨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뚱뚱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거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먼저 당뇨의 3다 증상을 알아두세요. 다음 단뇨, 다갈이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 평소보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 다뇨, 그리고 입이 자꾸 마르고 더 먹고 싶어지는 다갈 또는 다식 증상입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냐면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콩팥이 그 당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도 함께 끌려 나갑니다.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몸이 물을 더 원하게 되고 자꾸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혹시 최근에 소변을 예전보다 더 자주 보시거나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거나 이유 없이 물이 자꾸 당기거나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거나 손발이 저리신 분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혈당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질병관리청 데이터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38%가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증상만 있어서 진단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당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른 당뇨란 체중이 정상이거나 심지어 마른 편임에도 당뇨가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장 지방입니다. 겉으로는 살이 없어 보여도 내장 주위, 간이나 췌장 주변에 지방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소성 지방이라고 해요. 이 내장 지방 세포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분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결국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근육 부족입니다. 근육은 식사 후 혈당의 73%에서 82% 정도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셔서 근육이 적으시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근육이 처리를 못하니까 췌장이 혼자 다 처리해야 합니다. 췌장이 엄청난 과부하를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키 170cm에 체중 58kg인 분이 공복 혈당이 경계선 수준이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패턴이 있었고 결국 당뇨전 단계로 진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절대 당뇨전 단계일 것 같지 않은 분이셨는데요. 겉으로 마르셨다고 체중이 정상이라고 당뇨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0세 이상이라면 매년 혈당 검사를 꼭 받으시고 가능하다면 당화혈색소도 함께 검사 받아보세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라서 공복 혈당보다 더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밥을 먹고 한두 시간 후에 갑자기 졸리고 기운이 없고 짜증이 나고 달달한 게 땡기는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반응성 저혈당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당이 식사 전보다도 더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췌장이 극도로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10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3개월 안에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개선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첫째, 야식을 끊고 식사 시간을 앞당기세요.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밤에 먹으면 낮에 먹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연구에서 동일한 식사를 낮 12시에 먹은 그룹과 밤 9시에 먹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밤 9시 그룹의 식후 혈당 최고치가 43%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해가 지기 전에 마치시고 이후에는 물이나 차 종류만 드세요. 둘째, 식사 간격을 늘려보세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셨다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첫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14시간, 16시간으로 조금씩 늘려보세요. 단식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혈중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세포들이 인슐린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로 회복됩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힘드실 수 있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익숙해지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습관 개선 연구에서 12주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11.7포인트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처리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요. 특히 하체 운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 이상이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에 있거든요. 스쿼트가 어려우시다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4일 이상 하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대한노인의학회 운동요법 연구에서 60세 이상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하체 중심 근력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평균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0.6포인트면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운동하기 어려운 날에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됩니다. 식후 걷기가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10가지입니다. 첫째,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 베타세포가 지쳐서 당뇨로 이어집니다. 췌장을 아껴 쓰는 것이 당뇨 예방의 핵심입니다. 둘째,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월남쌈은 라이스페이퍼와 소스 때문에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라이스페이퍼와 술을 줄이고 소스를 최소화하세요. 셋째, 카레에 익힌 감자와 당근, 김밥의 흰밥과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카레에 두부와 브로콜리를 넣고 김밥은 현미밥이나 키토김밥을 선택하세요. 넷째, 라면은 겉면으로 바꾸고 식전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드시고 절대 밥을 말아 드시지 마세요. 다섯째, 채소라도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단호박, 익힌 당근은 전분이 많아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초록 채소 위주로 드시고 전분성 채소는 조금만 드세요. 여섯째, 과일도 혈당을 올립니다. 귤은 2개 이내로 말린 과일과 열대 과일은 조심하시고 베리류와 토마토를 선택하세요. 일곱째,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를 드시면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커피는 식사 후에 드시거나 블랙커피로 바꾸시거나 녹차나 보리차로 대체해보세요. 여덟째, 깻잎과 올리브유가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으로 쌈을 싸드시고 올리브유는 식전에 1스푼 드세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아홉째, 많은 분들도 내장 지방과 근육 부족으로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형과 상관없이 40세 이상이라면 매년 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10번째, 야식을 끊고 식사 간격을 늘리고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이 세 가지가 혈당 관리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지금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야식을 끊는 것, 내일 아침 밥 드실 때 깻잎으로 싸서 드시는 것, 식사 전에 올리브유 한 스푼 드시는 것,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 꾸리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루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고 가족들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